안녕하십니까. 특별초대석 노준영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온열치료의 역사, 2편 국소 온열치료, 3편 전신 온열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열치료에 대해 들으시면서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4편에서는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가정 온열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최일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가정 온열치료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정 온열치료라는 건 뭐 가정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자가로 치료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정 온열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의학에서 자가 치료는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약을 타 갖고 와서 약을 먹는 것도 일종의 자가 치료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인슐린 환자들 경우에는 인슐린을 병원에 타 갖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배에다 주사를 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자가 치료고, 또 이제 암 환자 중에서는 미스토라는 약이 있는데 그것도 병원에 타 갖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항암제를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 자가 치료인데, 그러니까 온열 치료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온열 자가 치료 또는 온열 가정 치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정에서 하는 온열치료가 가정 온열치료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굳이 온열치료를 병원에서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병원에서 뭐 온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왜 집에까지 와서 해야 되냐?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하는 온열 치료는요, 면역을 올려주는 온열 치료입니다. 네. 집에서 하는 온열 치료는 올라간 면역을 네. 떨어지지 않게 잘 유지하는 온열 유지 치료입니다. 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면역 치료라는 거는 뭐 주사도 맞을 수 있고 또 약도 먹을 수 있고 또 온열 치료를 해서 면역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면역 치료는요, 면역이 한번 올라가 나면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면역 치료를 하고 나서는 면역이 안 떨어지게끔 집에서 또 퇴원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면역을 유지하냐 하는 치료니까 이제 면역 유지 치료인데, 그럼 면역 유지 치료는 어디서 해야 되냐? 병원에 계속 365일 입원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셨을 때 집에서 면역이 안 떨어지게끔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역 유지 치료에서 온열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하기 쉽고 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정에 와서 그걸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만큼 가정 온열 치료가 중요한데 정확히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정 온열 치료는 전신 치료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전신적으로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근데 병원처럼 급속도로 많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가정에서 한다 그래서 면역이 없던 면역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면역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만약 면역을 올리는 치료를 하고 싶으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어느 우리나라 지역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 경기도의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황토방 마을이라고 유명한 마을인데, 거기는 암 환자들이 되게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황토방 마을에 많이 계세요. 왜? 황토가 몸에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밥 세 끼 주고 저녁 때 장작불이나 연탄불로 불을 떼줍니다. 되게 이제 장작불을 떼줘요. 왜냐면 요새는 장작이 너무 싸기 때문에 장작불을 떼주는데 매일 이제 따뜻하게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는 이제 산이 많으니까 산책도 하고 공기도 좋고, 많은 환자분들이 300~400만 원 주고 한 달에 그렇게 해서 기숙을 하게 되시는데, 그 동네에 어느 부잣집이 생일이 돼서 동네에서 생일 잔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마을이 조그마니까 그 동네 사람도 가고 거기 황토방에 계시던 환자분들도 가서 한 그릇씩 다 얻어 먹었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거기 초대받은 손님 중에 그 서울서 내려온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잔치집에 왔었어요. 그래갖고 이 조그만 동네니까 코로나가 확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몇십 명이 발생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 동네 사람들은 몇십 명이 다 걸려서 이제
뭐 격리시설이나 병원으로 다 치료받으러 갔는데 거기 황토방에 있는 암 환자들은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학회에서 황토방에 지금 계신 환자분들의 면역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황토방에 계신 분들의 면역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6개월 계시는 분이랑 1년 계신 분이랑 면역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오래 계신 분들은 면역이 많이 올라가 있고 6개월 계신 분들은 면역이 덜 올라가 있지만 물론 정상보다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면역이 올라가 있으니까 코로나에 안 걸리신 거예요. 요새는 농촌 마을은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그 대부분 나이 드신 분만 사시는데 나이가 들면 면역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과 달리 같은 마을에 살지만 황토방 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암 환자들 다 면역이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황토방 덕분에 면역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정원열 치료라면 면역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한 달 만에 금방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병원에서 온열 치료나 뭐 약으로 면역을 이만큼 올리고 나서 그거를 집에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전신 치료를 해서 그다음에 면역을 유지하자는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가정 온열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방법은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온열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이 의욕이 넘쳐서 또 병원에서 온열 치료 해봤더니 면역이 잘 올라가거든요.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잘 올라가는구만. 그럼 집에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뜨겁게 합니다. 근데 면역을 우리가 올릴 때는 좀 뜨겁게 해야 되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뜨겁게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강의의 서두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온열 치료를 해가지고 면역의 효과를 받으려면 6시간 이상 해야 돼요. 네, 6시간 이상 한다는 6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시간을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6시간 동안 무슨 뭐 온열 매트라든가 뭐를 이렇게 끌어안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밥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꼭 가정용 온열 치료는 근본이 잠잘 때 하려는 겁니다. 잠잘 때 따뜻하게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6시간 이상 할 수 있으니까 6시간이 할 수 있으면 면역이 유지되나 또는 올라갈 수 있는데 면역을 유지해야 하는 데는 높은 온도가 필요 없어요. 또 그러나 잠잘 때요. 뜨겁게 이렇게 하게 되면 자다가 깨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뜨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온도로 해야 되냐면 본인이 느끼기에 따뜻한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가정용 온열 치료를 할 때는 몇 도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따가 내가 우리나라 가정용 온열 치료기를 이제 어떤 거가 좋을 것이냐를 내가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정용 온열 치료기에 붙어 있는 온도는요. 그 기계에 일종의 표면 온도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표면 온도가 아니라 그 발열체의 온도입니다. 그것이 55도를 하더라도 환자의 몸이 55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땅땅 방바닥에 누워 있다고 해서 그 온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대개 이제 우리가 온도를 재보면 자기 온도에 0.5도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그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자서 딱 누웠을 때 따뜻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가 제일 괜찮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안 되면 잠에서 일어났더니 약간 땀이 이렇게 이마에 있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해가지고 밤에 잠자다가 깨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온도 조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여러 번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각자 온도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온도를 자기가 좀 찾아내야 돼요. 요 정도면 되더라. 요 정도면 되더라. 그래서 조금씩 올려보면 아, 요 정도면 깨지 않고 따뜻하게 잘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건 각자 자기가 이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몸이 좀 뜨거운 사람이 있어서 또 뜨거운 걸 좀 싫어하고 따뜻한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온도를 이렇게 약간 올려놔도 금방 깨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기 체질을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각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 중에 전립선암 환자인데 이분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깨.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본인이 한번 알아보세요. 본인이 한번 찾아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잠자기 전에 조격기에다 조격을 조금 해요. 30분. 그 다음에 누워 잤더니 절대 안 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가 온열 치료는 의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기 체질에 맞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맞추고 또 하다못해 아까 어느 우리 전립선암 환자처럼
조격을 하고 난 다음에 눕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면 6시간 동안 따뜻하게 자는 방법을 자신이 자신의 체질에 맞게 개발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가정 온열 치료 방법을 정리해 보면 하루에 6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잠잘 때를 활용해서 이제 적정 온도는 자기가 따뜻함을 느낄 정도,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그 온열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있나요? 네. 뭐 이제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팔죠.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해서 전기 온열 매트, 네. 뭐 또 온수로 하는 그런 매트도 그런 거 갖다가 전부 이제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거를 골라야 되는데 네. 대수인 대로 이제 전자파가 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자파 문제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전자파를 제한을 해놨어요. 그 밑에 전자파 나오는 거는 인체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체에 영향이 없으니까 뭐 전기 매트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기 매트는 전자파가 나와서 안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파도 일정 이하가 나오면 인체에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이제 또 그런 것이 걱정된다면 이번에는 이제 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 이제 뭐 돌침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캐빈 형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사우나통 같이 생겨서 거기 들어가서 누워서 자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미니 형식으로 조그맣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전신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거나 다 좋습니다. 그거는 가격이 이제 또 그렇게 캐빈 형식은 비싸죠. 그렇죠? 예, 보통 매트보다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면역 유지에 쓰는 도구는요. 비싼 거는 사실 필요 없고 내 생각에는 싼 거 사서 한번 해봐서 본인의 몸에 맞고 따뜻하게 잘 수 있으면 오케이.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살 때 국가에서 검증을 받은 건가 아닌가는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국가의 검증을 받고 가격이 싼 것부터 한번 해보셔서 그것이 영 마음에 안 들면 조금 더 비싼 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에 맞는 걸 이제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빈 형태가 있어요. 캐빈 형태는 내가 한 말씀 드리는데 가정용에서도 캐빈 형태 쓸 수 있습니다. 사우나통처럼 생긴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집에서 면역도 같이 올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캐빈 형태로 하시게 되면 면역이 잘 올라갑니다. 밤에 잠잘 때 쓸 때는 약하게 쓰시고 그런 캐빈 형태로 쓰실 때는 잠잘 때는 유지만 하면 되니까 너무 잠잘 때 의식도 없는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화상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는 밤에 잠잘 때는 보통 좀 낮춰 쓰시고 낮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본격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세게 올리면 면역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거에서 치료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캐비넷 형식은 어디 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캐빈 형식은 이제 우리가 사우나 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우나 시설이랑 똑같이죠. 그래서 그 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눕고 이제 딱 닫고 이렇게 하는, 대개는 이제 이렇게 열었다 닫히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니 형식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레인보우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그걸 배 위에다 이렇게 얹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시든지 저희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굉장히 수백 종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골라 쓰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네. 네. 가장 올바른 장비는 자신에게 적합한 장비가 제일 올바른 장비라는. 네, 맞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거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병원에서 올렸으니까 유지만 하는 데는 쓰겠다. 그러면 뭐 이제 매트 형식으로 사도 되고 만약에 본인이 집에서도 난 좀 더 올리는 치료를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지만 아니라 면역 올리겠다면 이제 캐빈 형태로 사시는 게 더 옳은 일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같이 입문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의 집에는 전기장판이 있는데 네. 그 입문자들은 뭐 전기장판, 그 매트 형식부터 시작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기장판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자파가 전기장판이지만 국가가 정한 것보다 수치가 낮나 확인하시고 국가의 검정필이 받았으면 그건 안전해서 그냥 전기장판 써도 돼요. 더 나가서는 돈이 좀 있으면 마당에다가 황토방 짓고
본인이 불 떼고 그렇게 지내도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황토방이 그러면 전기장국보다 훨씬 좋냐? 글쎄 제가 봐서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의 체온이 잘 올라가냐 안 올라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온도만 체온만 올라가면 면역이 분명히 유지될 수 있고 또 뭐 계속 뭐 세게 하시면 병원처럼 약간씩 올릴 수도 있죠. 그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 4부 가정 온열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요, 실제 사례자를 모시고 어떻게 기계를 사용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